4장에서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선형대수학의 내용은 1장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계산 위주였죠. 마찬가지 2장에서는 행렬대수라고 해서 행렬에 대한 기본 용어들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행렬식이라고 해서 행렬식의 정의와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4장의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용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차 독립, 1차 종속, 그리고 기저, 차원 등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우리가 친숙한 Rn이라고 하는 유클리드 n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의 벡터라고 해서 성분이 n개인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벡터의 모양으로 쓰고 U라는 벡터를 U1, U2, UN, V라는 벡터는 V1, V2, Vn으로 나타내는 거죠. n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다. 그러니까 Rn의 원소다라는 것은 성분이 n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의 원소 U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R2는 성분이 두 개인 벡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U를 성분이 두 개인 열 벡터의 모양으로 고쳐서라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의 원소다라고 할 때는 U라는 원소를 벡터를 U1부터 UN까지 n개의 성분으로서 열 벡터로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벡터의 상등. 지금 이 4.1의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등, 벡터가 같다는 얘기죠.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U1과 V1이 같고 U2와 V2, n번째 성분인 UN과 VN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벡터의 덧셈은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U1과 V1을 더하고 U2와 V2, UN과 VN. 이 벡터도 일종의 행렬의 모양을 갖춘 n 곱하기 1이라는 크기의 행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의 상등, 행렬의 덧셈, 행렬의 스칼라 곱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쓰고 스칼라 배는 스칼라 곱은 U라는 벡터의 모든 성분에다가 C라는 스칼라를 곱해줌으로 해서 스칼라 곱을 정의하겠다는 거죠. 이런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가 가지는 성질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1.3절에서 이미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예,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Rn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했을 뿐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벡터 Rn이라는 유클리드 n 공간의 벡터가 있을 때 n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n은 자연수 어떤 값도 다 가능합니다. 닭곱.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운 친구들은 닭곱을 내적이라는 용어로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내적을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의 내적은 유클리드 내적을 특별히 그냥 내적이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내적, 이것을 그냥 닷 프로덕트니까 닷곱이라고 간단하게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닷곱은 U라는 벡터가 U1, U2, 지금 U와 V가 Rn이라고 하는 n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U라는 벡터는 U1, U2, UN. 성분이 n개라고 했죠. 그래서 U1, U2, UN이라고 하는 열 벡터로 표현이 되고 V라는 벡터는 역시 성분이 n개인 V1,